싫어. 절대 안 돼. 한남동 고급 주택가. 하얀 2층 양옥집 거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70대 할머니 이화순의 목소리였어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할머니.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구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곧 찾아올 한 요양보호사가 이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도대체 이 집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간병하거나 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가족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잖아요. 40대 아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위험? 내가 70년을 살아왔는데 뭐가 위험해? 화순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뒤편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3개월 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 초기 치매. 의사는 말했죠. 아직 초기라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시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화수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구나. 며칠 전 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갔는데 냄비에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불을 켜놓은 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물이 거의 다 끓어 넘칠 때까지요.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가족들이 요양보호사를 구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박민지 선생님이세요? 며느리 수진이 한 여자를 소개했어요.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인상. 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민지라고 합니다. 민지가 90도로 인사했어요. 화수는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몇이야? 36입니다. 결혼은? 이혼했습니다. 자식은? 2명 있습니다. 10살, 8살이요. 화순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었어요. 쯧쯧. 이혼녀의 애까지 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일 하는 거지? 어머니? 준혁이 당황해서 말렸지만 화수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민지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먹고 살아야 해서 이 일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남의 똥오줌 치우는 일이? 어머니? 수진이 소리쳤지만 민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네. 누군가의 곁을 지켜드리는 일이 저는 좋습니다. 화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 어디 한번 해봐. 하지만 내 맘에 안 들면 당장 나가는 거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지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민지는 화순의 집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낡은 액자를 꺼냈어요. 2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힘내. 수아, 준서 잘 있지? 민지가 사진에 대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은 지금 시댁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혼한 남편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고 있었어요. 처음엔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은 24시간 근무가 많았거든요. 3개월만 버티면 목돈 모아서 아이들 데려올 수 있어.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화순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할머니,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하지만 화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민지가 다가가자 화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할머니 우세요? 나가. 하지만 나가라니까. 화순이 소리쳤어요. 민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국화차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차거든요. 화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탁자에 찻잔을 놓고 화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시죠? 화순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기억을 잃어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치매셨거든요. 저를 못 알아보실 때 정말 무서웠어요. 화순이 천천히 민지를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가? 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1년은 저를 완전히 못 알아보셨죠. 민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제가 후회했어요. 아버지 기억이 있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화수는 처음으로 민지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 여자도 자신처럼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랑 하나만 해주실래요? 뭘? 기억 일기요. 민지가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예쁜 꽃무늬가 그려진 노트였습니다. 매일 할머니가 기억하는 것들을 여기에 적는 거예요. 어릴 적 추억, 재미있었던 일, 행복했던 순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다 잊어버릴 텐데. 그래서요. 잊어버리기 전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기억할 수 있잖아요. 화수는 노트를 한참 바라봤어요. 해서 뭐가 달라져?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민지가 노트를 화순 앞에 살짝 밀었어요. 할머니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아요. 그 기억들이 사라지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화순의 손이 천천히 노트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한번 해볼까?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화수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했고, 민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죠. 할머니,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뭐예요? 음식? 글쎄. 화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눈빛이 반짝였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호박죽. 그게 정말 맛있었지. 호박죽이요? 언제 드셨는데요? 내가 7살쯤 됐을 때 감기 걸려서 알아 누웠는데 어머니가 호박죽을 쑤어 주셨어. 뜨끈하고 달콤하고. 화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70년 전 기억이었지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거 노트에 적어볼까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직접 쓰는 게 더 좋아요.
화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글씨가 삐뚤빠뚤했지만 천천히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어요. 1950년 봄, 어머니의 호박죽, 감기 걸린 나를 위해 정성껏 쑤어주신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잘 쓰셨어요, 할머니. 민지가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화수는 자신이 쓴 글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순과 민지는 매일 오후 2시에 기억일기를 썼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오늘은 뭘 쓸까요? 민지가 노트를 펼치며 물었어요. 결혼식 날 얘기 쓰고 싶어. 화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1963년이었지. 봄비가 내렸어. 친정어머니는 걱정하셨는데 당신이, 내 남편이 이렇게 말했지. 화순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비 오는 날 결혼하면 평생 복 받는다던데요. 우리 좋은 날이네요, 여보. 와, 정말 낭만적이시네요. 민지가 감탄했어요. 그렇지?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화순이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천천히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1963년 4월 14일. 내 결혼식 날. 봄비가 내렸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평생 내 마음에 남아있다. 민지는 옆에서 화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순간 화순의 표정이 정말 평화로웠거든요.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순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어머니, 오늘 무슨 요일이죠? 아들 준혁이 저녁 식사 중에 물었어요. 목요일이지. 맞아요. 요즘 기억력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준혁이 놀라며 말했어요. 2주 전만 해도 요일조차 헷갈려 하시던 어머니였는데 민지가 날마다 기억일기 쓰자고 해서요. 쓰다 보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화순이 옆에 앉은 민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며느리 수진도 놀라워했어요. 정말요? 민지 씨,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열심히 하신 거죠. 민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준혁은 아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지 씨 정말 잘 오신 것 같아. 그러게. 어머니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 기억 일기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나 봐. 준혁은 만족스러워했어요. 3주째가 되었을 때 화순의 동생 화영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의 화영은 언니 화순과 달리 날카로운 성격이었어요. 언니, 왔니? 화영아. 언니 건강은 어때? 요즘 치매 때문에 힘들다며? 화영이 화순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 요즘 기억일기를 쓰거든. 기억일기? 그게 뭔데?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시켜서 매일 옛날 일 생각하면서 쓰는 거야. 화순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민지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차 가져왔어요. 고맙다, 민지야. 화영은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새로 오신 요양보호사? 이름이? 박민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화영은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민지가 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민지가 방을 나가자 화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그 사람 조심해. 왜? 민지가 어때서? 요즘 요양보호사들 다 그렇다던데. 처음엔 잘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재산 노리는 거. 무슨 소리야. 민지는 그런 애가 아니야. 화순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화영은 계속했어요. 언니가 뭘 알아? 요즘 기억도 가물가물하면서. 그건. 화순이 말을 멈췄어요. 화영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이웃집 김 사장 있잖아. 거기도 요양보호사 썼다가 통장이 텅텅 비었다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카드로 막 긁어댔대. 민지는 그럴 리 없어.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 통장이라도 확인해봐. 화영의 말에 화순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화영이 간 후 화순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지가 정말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착한 아이가. 하지만 동생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면? 화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최근 입출금 내역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자신이 쓴 돈이었는데 몇 가지 낯선 항목들이 보였어요. 이게 뭐지? 내가 이걸 썼나? 화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치매 때문에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신이 쓰지 않은 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화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후 화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은행 명세서를 들고 왔어요. 언니 이거 봐. 뭔데? 내 친구가 은행에 다니는데 언니 통장 확인해 봤대. 뭐가 어떻게? 화순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지난 한 달간 300만 원이 빠져나갔어. 300만 원? 화순이 놀라서 명세서를 받아들었어요. 실제로 여러 차례 돈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약국, 사진관, 병원, 그리고 현금 인출도 있었어요. 이게 내가 쓴 건가? 화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언니가 직접 뽑았을 리 없잖아. 요즘 기억도 가물가물하신데. 그럼 누가? 요양보호사밖에 없잖아. 언니, 카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야? 화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카드는 민지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이거 심각한 거야. 준혁이한테 말해야 해. 잠깐만. 민지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물어봐서 뭐해? 당연히 발 뺄 거 아냐. 화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니야. 민지는 그럴 애가 아니야. 화순이 변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언니, 정신 차려. 이러다 전 재산 다 털려. 화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화영은 준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준혁아, 큰일이야. 무슨 일인데요, 고모? 내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 이거 봐. 화영이 명세서를 보여줬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내 친구가 은행에서 확인했어. 지난 한 달간 300만 원. 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거 아닐까요? 요즘 어머니 상태 알잖아. 혼자서 이렇게 돈을 쓸 수 있겠어? 준혁은 명세서를 자세히 봤어요. 약국, 사진관, 병원, 그리고 현금 인출 50만 원. 이 50만 원은 뭐죠? 그렇게 현금으로 뽑은 거. 어머니가 요즘 현금 쓰시는 거 봤어?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니는 요즘 거의 외출도 안 하시는데. 그럼 누가 썼겠어? 카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데?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지였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가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이혼한 여자가 애 둘 키우면서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 화영의 말에 준혁의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래. 빨리 확인해. 더 늦기 전에. 그날 밤, 준혁은 아내 수진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거 봐. 준혁이 명세서를 보여줬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 한 달간 300만 원. 300만 원? 어머니께서 쓰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께 여쭤봐도 기억을 못 하실 거야. 수지는 명세서를 자세히 봤어요. 여기 현금 인출 50만 원. 이건 뭐죠? 그게 문제야. 어머니는 요즘 외출도 안 하시는데. 설마 민지 씨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은데. 고모 말로는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민지 씨는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지.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민지 씨한테 물어볼게.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처럼 화순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호박죽 끓였어요. 할머니가 기억일기에 쓰신 거 보고 만들어 봤어요. 어머, 민지야. 고마워. 화순이 감동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눈빛 어딘가에 불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화순이 억지로 웃었어요. 그냥 잠을 못 잤어.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화수는 민지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동생 화영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조심해, 언니. 요즘 요양보호사들 다 그래. 그날 오후, 기억일기를 쓸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지가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오늘은 뭘 쓸까요? 하지만 화수는 노트를 펼치지 않았어요. 오늘은 쓰기 싫어. 왜요? 어제까지 잘하셨잖아요. 그냥 쓰기 싫다니까. 화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알겠어요. 그럼 쉬세요. 민지는 노트를 들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화순의 방문을 바라보며 민지는 불안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저러시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저녁 무렵 준혁이 민지를 불렀어요. 민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민지가 따라 나섰어요. 준혁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통장 명세서가 놓여 있었어요. 민지 씨, 이거 봐요. 준혁이 명세서를 가리켰어요. 민지가 다가가서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머니 통장에서 한 달간 3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혹시 아세요? 민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민지 씨가?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민지가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가? 뭘 사셨는데요? 약값이요. 그리고 기억일기 쓰실 때 필요한 옛날 사진들 복원하시는 비용도 있고요. 민지가 설명했지만 준혁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네, 영수증들. 다 보관하고 있어요. 가져올까요? 그러세요. 민지는 급히 자기 방으로 가서 파일을 가져왔어요. 약국 영수증, 사진관 영수증, 병원 영수증, 날짜와 금액이 모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준혁은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현금 인출 50만 원. 이건 뭐죠? 민지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대답해 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어요. 할머니께서 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고 하셔서요. 뭐라고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 아이들 학원비를 보태주고 싶다고. 민지 씨? 준혁이 책상을 탁 쳤어요. 민지가 움찔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 돈을 함부로 받다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너무 원하셔서 변명하지 마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판단력이 흐려진 걸 이용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 없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여러 번 거절했는데 할머니께서 계속 됐어요. 준혁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도련님, 내일까지 생각해 보겠어요. 준혁이 돌아섰어요. 잠깐만요. 할머니께 여쭤봐 주세요. 할머니께서 정말 저한테 주신 거라고. 어머니는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하시잖아요. 확인할 수 있겠어요? 준혁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준혁이 서재문을 열고 나갔어요.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화수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 복도에서 들려온 준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판단력이 흐려진 걸 이용한 거잖아요. 내가 정말 민지한테 그 돈을 줬나? 화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져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줬을까? 아니면 민지가 가져간 걸까? 치매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신의 기억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와. 준혁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어머니, 여쭤볼 게 있어요. 준혁이 화순 옆에 앉았어요. 민지 씨한테 돈 주신 거 기억하세요? 화순은 준혁을 바라봤어요. 기억이 안 나. 50만 원이요. 현금으로요. 50만 원? 화순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내가
줬나? 민지 씨는 어머니께서 자기 애들 학원비 보태라고 주셨다는데 화수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살려 보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준혁이 화순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준혁아. 엄마가 이렇게 쓸모없어져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준혁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민지를 내보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새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할머니께서 정말 주신 건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화순의 방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할머니,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화순은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지야. 화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셨어요? 민지가 다가가려 했지만 화순이 손을 내저었어요. 민지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너한테 50만 원을 줬니?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는 화순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주셨어요. 정말? 네, 제가 처음엔 거절했어요. 여러 번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제 아이들 얘기 들으시고 꼭 도와주고 싶다고 하셔서 민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화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을까? 기억이 나지 않아. 미안해, 민지야. 나는 기억이 안 나.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치매는 할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민지가 화순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화순은 손을 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지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민지는 준혁을 따라 복도로 나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오늘까지만 일해주세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해고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도련님,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정말 주신 거라니까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세요.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용이라니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지 씨,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까지만 계시고 내일 아침에 나가주세요. 도련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열심히 됐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민지는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는데, 기억 일기도 열심히 했는데,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두 아이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수아야, 준서야. 엄마, 또 실패했어. 미안해. 민지는 아이들 사진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3개월만 버티면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는데 이제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가방 하나, 아이들 사진 액자, 그리고 민지는 서랍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화순과 함께 쓴 기억 일기였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화순의 삐뚤빠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950년 봄, 어머니의 호박죽. 1963년 4월 14일, 내 결혼식 날. 1970년, 준혁이 태어난 날. 민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며칠 전 화순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민지가 온 후로 내 인생이 다시 밝아졌다. 이 아이는 천사 같은 사람이다. 고맙고 또 고맙다. 민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민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할머니, 저와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의 기억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머니는 강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민지가. 그리고 노트를 조심스럽게 화순의 방 책상 위에 놓았어요. 저녁 무렵, 민지는 화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할머니, 화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지야, 내일 아침에 떠나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있어. 화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알아. 화순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내 마음은 알아.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 그럼 왜?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제일 무서워. 내 기억을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지는 화순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할머니, 기억 일기 계속 쓰세요. 혼자서라도요. 너 없이 어떻겠어?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강하신 분이잖아요. 민지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웠어, 민지야. 저야말로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치유됐어요. 민지야, 할머니 행복하세요? 꼭이요. 민지가 화순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화순은 민지의 뒷모습을 눈물로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짐을 들었어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2층 창문에 화순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어요. 민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눈물을 참으며요. 화수는 민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가 떠난 후 집안은 너무 조용해졌어요. 새로운 요양보호사 이선영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에 경력 많은 요양보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선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화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기운도 없었어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순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선영은 일을 잘했어요. 시간 정확히 지키고, 청소도 완벽하게 하고, 식사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처럼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민지처럼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할머니, 식사하세요. 선영이 밥상을 차렸어요. 됐어요. 식사 안 하시면 안 돼요. 됐다니까요. 화순이 짜증을 냈어요. 선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밥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올게요. 문이 닫히고 화수는 혼자 남았어요. 민지는 이럴 때 옆에 앉아서 이야기해 줬는데 화순의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화수는 기억 일기를 한 글자도 쓰지 못했어요. 노트를 펼치면 민지가 생각나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산책 나가실래요? 선영이 물었어요. 싫어요. 하지만 운동하셔야. 싫다니까요. 화순이 소리쳤어요. 선영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화순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민지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순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요일이죠? 준혁이 저녁 식사 중에 물었어요. 모르겠어. 화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준혁이 놀랐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요일을 잘 기억하셨는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냥 머리가 안 돌아가. 화순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며느리 수진도 걱정스러웠어요. 어머님 요즘 식사도 잘 안 하신다던데.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드셔야죠. 화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화수는 거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기억 일기도 쓰지 않고, 산책도 나가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선영이 약을 가지고 왔어요. 민지는 어디 갔어요? 화순이 갑자기 물었어요. 네. 민지 말이에요. 우리 민지. 선영은 당황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민지 불러줘요. 민지가 보고 싶어요.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당신 말고. 민지 말이에요. 화순이 소리쳤어요. 선영은 조용히 방을 나와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도련님, 할머니께서 민지 씨를 찾으세요? 계속요? 준혁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가볼게요. 저녁 무렵
준혁이 어머니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준혁아. 화순이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지를 찾아줘. 제발.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민지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정말 민지한테 그 돈을 줬을 거야. 분명히 줬을 거야. 어머니,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기억은 안 나도 내 마음은 알아. 화순이 가슴을 쳤어요. 여기가 알아. 민지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내가 확신해. 준혁은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민지 씨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해. 화순이 눈물을 닦았어요. 민지는 나한테 천사 같은 아이였어. 매일 옆에 앉아서 내 이야기 들어주고 기억 일기 쓰는 것도 도와주고.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가 없으니까 나는 다시 죽어가고 있어. 준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민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내가 잘못 판단했어. 화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민지를 찾아줘. 내가 사과하고 싶어. 그날 밤, 준혁은 아내 수진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나도 그 생각했어. 어머님이 요즘 너무 안 좋으셔. 수진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민지 씨가 정말 어머니한테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 그래. 기억 일기 쓸 때 어머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잖아. 내가 고모 말만 듣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준혁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민지 씨 연락처 찾아볼까? 응. 찾아봐야겠어. 3주가 지났습니다. 화수는 이제 거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선영이 밥을 가져왔지만 화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가세요. 화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준혁은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민지. 화순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민지가 보고 싶어. 준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한 일이 너무 후회됐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볼게요. 민지 씨 연락처요. 화순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아왔어요. 정말? 네. 제가 찾아서 다시 오시게 할게요. 고맙다. 화순이 눈물을 흘렸어요. 같은 시간, 민지는 작은 원룸에서 구직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화순의 집에서 나온 후 3주 동안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화순이 준 50만 원으로 월세를 내고 나니 거의 남은 게 없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8살 준서가 말했어요. 알았어, 준서야. 엄마가 뭐 만들어 줄게. 민지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냉장고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면 몇 개와 계란 두어 개가 전부였어요. 엄마, 저 할머니 보고 싶어. 10살 수아가 말했어요. 할머니? 응. 엄마가 일하던 그 집. 할머니, 한 번 뵀을 때 정말 좋으셨어. 민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민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화순과 똑같은 꽃무늬 노트였습니다. 민지가 몰래 하나 더 사뒀던 거예요. 노트를 펼치니 민지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할머니를 떠나온 지 3주째.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 할머니는 잘 지내고 계실까? 기억 일기는 쓰고 계실까? 다시 한번 뵙고 싶다. 민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러 갔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고민 끝에 민지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인사 서류에 남아있는 전화번호였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여보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민지 씨? 저 준혁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도련님. 네. 준혁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니가 민지 씨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민지 씨? 네, 듣고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들러주실 수 있나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준혁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네. 제발 와주세요. 준혁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민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 씨.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지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갈게요. 꼭 갈게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어요. 수아야, 준서야, 일어나. 엄마, 아직 졸려. 준서가 눈을 비볐어요. 오늘 할머니 뵈러 가야지. 민지의 말에 아이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그 할머니요? 수아가 기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옷 예쁘게 입자. 민지는 아이들에게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자신도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3주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어요. 할머니를 걱정시키면 안 되니까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었어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산 꽃이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응.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민지의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할머니, 많이 안 좋아지셨을까?
저를 알아보실까? 불안한 마음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어요. 손을 잡은 아이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링동. 잠시 후 준혁이 문을 열었어요. 민지 씨? 안녕하세요, 도련님. 민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준혁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어떠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민지 씨 떠나신 후로 거의 아무것도 안 드시고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빨리 올라가 보세요.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지는 아이들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익숙한 복도, 익숙한 문. 민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지예요.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화순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화순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3주 만에 보는 화순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푹 꺼지고 눈빛도 흐릿했어요. 할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를 보자 눈이 커졌어요. 민지야? 네, 할머니. 저예요. 정말. 민지야? 화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왔구나. 정말 왔구나. 화순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지는 달려가서 화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아와 준서는 조용히 서서 지켜봤어요. 한참 후 화순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지야, 미안해. 할머니, 내가 너를 못 믿어서 정말 미안해.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민지가 화순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화순이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그 돈 줬어. 분명히 내가 줬어. 기억은 안 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해. 할머니, 민지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화순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민지가 화순을 꼭 안았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많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화순도 민지를 꼭 안았어요. 그때 수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화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누구니? 저 수아예요. 지난번에 한 번 뵀어요. 아, 맞다. 민지 딸이지? 화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네. 이쪽은 동생 준서예요. 준서도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정말 예쁘고 잘생겼네. 화순이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었어요. 우리 손주들처럼 생각할게. 정말요? 수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지. 화순의 말에 민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오후
준혁과 수진이 민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지 씨? 준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민지 씨를 의심한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지가 손을 저었어요. 저도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민지 씨한테 줬다고. 저희가 믿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준혁이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 씨, 다시 돌아와 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 요양보호사로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영 씨가 계시잖아요. 선영 씨는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사람은 민지 씨니까요. 그리고 수진이 덧붙였어요. 이번엔 아이들도 함께 계셔도 돼요. 별채를 드릴게요. 민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돌아와도 될까요? 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준혁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돌아올게요. 일주일 후. 민지는 다시 화순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수아와 준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수아가 밝게 인사했어요. 화수는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 저희 여기서 살아요? 준서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살자. 화순이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었어요. 준혁이 별채를 민지와 아이들에게 내주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침실 2개에 작은 거실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아이들 학교도 근처로 전학시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와 화수는 다시 기억 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뭘 쓸까요? 민지가 노트를 펼쳤어요. 화수는 민지가 떠난 후로 한 글자도 적지 못한 빈 페이지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너 없는 동안 한 줄도 못 썼어.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쓰면 돼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민지를 다시 만난 날, 오늘을 쓰고 싶어. 좋아요. 그럼 할머니가 직접 써보세요. 화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3주 만에 잡는 펜이었어요. 처음엔 글씨가 더 삐뚤빠뚤했지만 천천히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2025년 1월, 민지가 돌아온 날,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중 하나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떠나보낸 이 아이가 다시 돌아와 주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고맙고 또 고맙다. 잘 쓰셨어요, 할머니. 민지가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화수는 자신이 쓴 글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민지야, 네.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함께하자. 네, 약속해요. 민지가 화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부터
화순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수아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보여줬어요. 어머, 우리 수아 대단한데? 화순이 수아를 안아주었어요. 저도요? 저도 상 받았어요. 준서도 뒤질세라 달려왔습니다. 우리 손주들 다 잘났네. 화수는 아이들을 번갈아 안으며 행복해했어요. 민지는 그런 화순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정말 오랜만이다. 매일 오후 2시 화순과 민지의 기억 일기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수아와 준서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뭘 쓸까요? 민지가 물었어요. 오늘은 우리 손주들 이야기 쓰고 싶어. 화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아랑 준서가 내 인생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줬어. 그럼 그걸 적어봐요. 화순은 펜을 들고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글씨가 예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2025년 1월, 새로운 손주들, 수아와 준서가 우리 집에 왔다. 이 아이들이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민지도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잘 쓰셨어요, 할머니. 민지가 화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머니, 이거 저도 써도 돼요? 수아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손주도 쓰자. 화순이 노트를 수아에게 건넸어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수아가. 어머, 우리 수아. 글씨 참 예쁘네. 화순이 수아를 안아주었어요. 저도요? 준서도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할머니 최고, 준서. 네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정말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화순의 치매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어머니,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준혁이 물었어요. 목요일이지. 맞아요. 제 생일인 것도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내 아들 생일을 내가 어떻게 잊어? 화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혁은 감격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요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어머니였는데, 어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 민지 덕분이야. 화순이 옆에 있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가르쳐준 기억 일기 덕분이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도 놀라워했어요. 이화순 환자분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호전됐네요.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보통 치매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호전되는 경우는 드문데 뭔가 특별한 치료를 하셨나요? 기억 일기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매일 과거 추억을 기록하고 그걸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흥미롭군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뇌를 자극하는 동시에 정서적 안정도 찾으셨나 보네요. 가족들의 사랑도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화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기억을 붙잡고 싶어진 거죠. 어느 일요일 오후 화순의 집 정원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준혁, 수진, 민지, 수아, 준서 그리고 화순 모두 모여 바비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기 더 드실래요? 수아가 물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가 구워주는 고기는 맛있지. 화순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구워드릴게요. 준서도 집게를 들고 열심히 고기를 구웠어요. 준혁은 이 광경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뭐가요? 수진이 물었어요. 민지 씨를 다시 모신 거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도 건강해지시고, 집안도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도 배웠어요. 준혁이 민지를 바라봤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화순과 민지는 단둘이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야. 네, 할머니.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화순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할머니, 마지막이라니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하하, 그래. 너희들 때문에 더 오래 살고 싶어졌어. 화순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민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돼준 거지. 화순이 민지를 꼭 안았어요. 사랑한다,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밤하늘 아래서요. 그날 밤, 화수는 기억일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을 기록했어요. 2025년 3월, 가족들과 함께한 일요일. 민지, 수아, 준서, 준혁, 수진.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었다. 이 순간을 절대 잊고 싶지 않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이 사랑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이 사랑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창밖을 보니 민지가 아이들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화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화순의 상태는 더욱 좋아졌어요. 이제는 거의 일상생활을 혼자서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시장 가실래요? 민지가 물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거 사러 가자. 화순이 웃으며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민지야, 저기 과일 가게 가자. 네, 할머니. 화수는 이제 길도 잘 찾고 돈 계산도 정확하게 했어요. 아주머니, 사과 5개 주세요.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화수는 정확하게 10,000원을 꺼내 주었어요. 민지는 그런 화순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화순이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네, 할머니? 내가 요즘 생각해봤는데 화순이 멈춰 섰어요. 너를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 네.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화순을 바라봤어요. 입양은 아니지만 내 호적에 올리고 싶어. 유언장에도 내 이름을 넣을 거야.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민지가 손을 저었어요. 왜? 저는 그냥 할머니 곁에만 있으면 돼요. 아니야. 화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넌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화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 없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기억도 잃고, 삶의 의미도 잃고. 할머니, 민지야, 내 마지막 소원이야. 부탁이야. 민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고맙다, 우리 딸. 화순이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화순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민지가 정식으로 화순의 가족이 된 날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지 씨. 준혁이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수진도 민지를 안아주었어요.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요. 민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수아와 준서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진짜 할머니, 손주가 된 거예요? 그럼 너희는 진짜 할머니, 손주들이야. 화순이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화순을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화순은 기억 일기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2026년 1월, 민지가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된 날, 이보다 더 행복한 날이 있을까?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이것이 진짜 가족이다. 민지야, 수아야, 준서야. 너희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내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화수는 펜을 놓고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와 아이들이 정원에서 웃으며 놀고 있었어요. 화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이듬해 봄, 화순의 집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어요. 화순, 민지, 수아, 준서, 준혁, 수진 모두가 벚꽃 아래 앉아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요? 수아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래, 다 같이 찍자. 모두가 모여 카메라 앞에 섰어요. 화순은 가운데 앉고 민지는 화순 옆에, 아이들은 앞에 앉았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화순은 그 사진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일기에 붙여야겠어. 그럼 제가 인화해 드릴게요. 민지가 말했어요. 고맙다, 우리 딸. 저야말로요, 할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벚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요. 엔딩. 그날 저녁, 화수는 민지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야, 네, 할머니? 내가 만약 언젠가 정말 모든 걸 잊어버려도. 화순이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것만은 기억할 거야. 뭐요?
너를 사랑한다는 거. 화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 하지만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민지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영원히요.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화순의 집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 찬 집이었어요.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이야기.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이 우리 곁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화순과 민지처럼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삶의 향이 은은히 퍼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삶의 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